네, 사장 측류 경계층 레미나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경계층 방정식, 결국 지배 방정식에서부터 X 방향으로 매우 길고 Y 방향으로는 매우 얇은 이 층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만족하는 그 가정들을 적용해 가지고 경계층 방정식을 간단한 경계층 방정식을 유도를 했고, 거기서부터 블라지우스 솔루션, 그래서 경계층 두께라든지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 모멘텀 thickness 이런 것들이 그 x 위치를 기준으로 한 레이놀즈 수의 함수로 표현된다. 시밀레리티 솔루션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특별하게 블라지우스 솔루션이라고 부른다. 는 것을 알아봤고, 또 그 솔루션과 유사하게 우리가 임의로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속도의 모양이 대체로 2차 함수 또는 어, 떤 특별한 형태의 경우에 따라서는 사인 함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양을 가졌다고 했을 때 게스해서 임의로 우리가 모양을 설정하고 그 스킨 프릭션과 모멘텀 thickness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블라지우스 솔루션과 유사한 형태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경계층 두께라든지 델타 에스테리스크 세타 같은 형상 함수, 경계층의 모양으로부터, 즉 속도 분포로부터 나오는 그런 변수들을 이용해서 마찰 계수를 구할 수 있다. 뭐 열 경계층, 그 thermal boundary layer 같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열 전달량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실용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미나 바운더리 레이어 이론 중에서 approximate integral method라고 근사적으로 적분 방정식, integral method라고 해서 X 포일, 여러분들 익형 해석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X 포일이나 디자인 포일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매우 빨리 경계층의 어떤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 CFD로 풀지 않더라도 경계층의 어떤 이론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이론의 근본이 되는 방법이 approximate integral method라고 하고, 이걸 유도한 사람이 유명한 카만이기 때문에 카만 인테그럴 릴레이션 또는 방지 이퀘이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유도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먼저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을 먼저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x 플러스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은 이렇게 표현되고, x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을 써보면 u 라운드 u 라운드 y가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x 플러스 로분의 1 라운드 타우 라운드 y 식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common integral relation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인데, y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라운드 p, 라운드 y는 0이다. 이런 결론이었고, 이건 다른 말로 p는 오직 x만의 함수가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층이 이렇게 쭉 자라 나온다고 했을 때, 경계층 바깥에
어떤 압력 분포가 경계층 내부로, 즉 같은 위치라고 하면 거기에서의 압력도, 즉 그 동일한 x 위치에서는 같은 압력값을 가진다. 즉 y 방향으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아이디어는 이 지점의 압력의 변화를 우리는 경계층 바깥의 자유류의 압력 변화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계층을 배제 두께만큼 형상을 바꿔놓고, 배제 두께가 결국엔 형상이 두꺼워진 효과니까요. 바꿔놓고 그 바깥쪽은 비점성 유동, 경계층 효과가 없는 곳이니까 경계층 바깥은 비점성 유동으로 우리가 인비시드, 그러니까 인비시드 인컴프레서블이니까 포텐셜 이론이 성립하고, 그죠? 포텐셜 이론의 소스 패널, 볼텍스 패널 이런 방식으로 솔루션을 구하게 되면 속도의 변화가 나오고 그로부터 압력의 변화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바깥쪽에 이 압력 분포가 외부의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뭡니까? 베르누이 이퀘이션이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U,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X, 라운드 P는 제로.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 라운드 P, 라운드 T 기억나시죠? 그죠? P 플러스 2분의 1 U 스퀘어, 로 U 스퀘어는 제로. 이제 뭐 이런 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식을 x로 미분하면 이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요걸 대입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멘텀 이퀘이션을 압력을 제외한 y는 근사적으로 캐피탈 U, 라운드 X 이렇게 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캐피털은 바깥쪽, 경계층 바깥쪽에 어떤 속도의 분포를, 그래서 캐피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깥쪽에서 어떤 속도 분포를 알게 되면 이 압력, 경계층 방정식의 압력을 대체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관계식이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케이션도 마찬가지 형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대략적으로 타우, 이게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 이제 가만 인테그랄 릴레이션을 이것의 적분으로서 가만 인테그랄 릴레이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컨티뉴어티를 1번, 모멘텀 이퀘이션을 2번, 에너지 이퀘이션은 별도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식을 이제 두 개, 즉 컨티뉴어티 이퀘이션하고 이 모멘텀 X 모멘텀 이퀘이션을 서로 연결을 시키는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아이디어가 포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카만이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방정식을 델타 스타라든지 세타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놈들의 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이 델타 스타라는 놈은 0부터 경계층 y 방향으로 해서 뭘 적분한 놈입니까? 1 마이너스 u분의 u를 다 적분한 놈이죠. 그죠? 자, 이거 뭐 다르게 쓰면
u분의 1 캐피탈 U 마이너스 스몰 u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을 이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가만히 뭘 했냐면 1번식에다가 U 마이너스 캐피탈 U 또 거꾸로 2번식에다가 캐피탈 U 마이너스 스몰 u를 1번식에서 곱해준 다음에 그 둘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지금 찾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식을 써보면 다시 한번 써보면 라운드 t 라운드 u 플러스 u 라운드 x가 나오고 뭐 이 식은 더하기로 빼줄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u 일단 다 써보겠습니다. 플러스 v 라운드 u 라운드 y가 있고 그 다음에 1번식을 여기에서 빼주면 빼기 캐피탈 U 마이너스 스몰 u 라운드 U 라운드 x 마이너스 U 마이너스 스몰 u 라운드 y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도 이쪽으로 넘겨주면 U 라운드 t 플러스 캐피탈 U 라운드 x는 로분의 1 라운드 타우 라운드 y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을 한번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라운드 u 마이너스 캐피탈 U가 나오고 라운드 t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항과 이 항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u의 라운드 u, 라운드 x는 묶으면 라운드 x, 라운드에 2분의 1 u 제곱이 되고 요 식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식을 한번 이쪽으로 x 방향 미분이니까요. 더하기 라운드 x, 라운드 2분의 1 u 제곱이 되고 빼기 캐피탈 U의 라운드 X, 스몰 u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더하기 캐피탈 U의 캐피탈 U 라운드 X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Y 방향 항들을 보면 더하기 V 라운드 U 라운드 Y가 있고 또 두 번째 항부터 쓰면 더하기 U에 라운드 U, 라운드 Y가 있고 그 다음에 빼기 캐피탈 U에 라운드 U, 라운드 Y가 있고 그럼 식을 다 썼죠.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라운드 T, 라운드 U 마이너스 캐피탈 U가 있고 플러스 요 둘은 합쳐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 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라운드 x, 라운드 두 개 2분의 1씩이니까 u 제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요 항과 요 항, 맞지? 캐피탈 U, 라운드 U
U가 있고 UU. 그 다음에 요 두 항을 이렇게 살펴보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U 라운드 X 라운드 U고 여기에 마이너스 스몰 U 라운드 X 더하기 스몰 U 라운드 X 이렇게 식을 좀 살짝 바꿔 주게 되면 훨씬 더 간결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둘은 합쳐지면 라운드 X 라운드 캐피탈 U 스몰 U가 되고 그죠? 여기에 플러스가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y 방향 미분을 쓸 때 이 식 정리했고 요 항 정리했고 요 항을 쓰다 말았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호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을 합치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v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것도 틀렸네. 여기 v죠, 그죠? 여기 v가 되고 여기 v가 되고 여기도 v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u의 라운드 v 라운드 y then 로분의 1 라운드 타우 라운드 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은 묶어서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라운드 x 라운드 캐피탈 u 스몰 u 캐피탈 u와 같이 식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u 캐피탈 u라는 놈은 x만의 함수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은 라운드 y 라운드 캐피탈 u 스몰 v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은 또 하나로 묶어질 수 있죠. u 마이너스 캐피탈 u 라운드 x. 자, 이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됐는데 이 식을 이제 하나로 간단히 전체적으로 식을 쭉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라운드 t 라운드 u 마이너스 캐피탈 u가 되고 자 여기에서부터 u 제곱 마이너스 u가 되고 그죠? 플러스 라운드 x 라운드 u 제곱 마이너스 u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u 마이너스 캐피탈 u의 캐피탈 u 라운드 x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uv 마이너스 캐피탈 uv가 되고 이놈은 로분의 1 라운드 타우 라운드 y가 되는 거죠. 식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후에 이제 y 방향을 따라서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from the wall 벽에서부터 어디까지 infinity 경계층 밖에서는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 경계층 끝까지 적분하는 것과 같죠, 그죠? 자, 이걸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항에서부터 라운드 t 라운드 적분 0부터 인피니티 u 마이너스 캐피탈 u의 dy가 되고 더하기 x 미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죠?
자, 0부터 인피니티까지 u를 빼내고 1 마이너스 1이 아니고 u 마이너스 캐피털 u의 dy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로 미분된 놈이 있는데 이건 y 방향으로 값이 상수니 변화하지 않으니까 상수로 우리가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u 마이너스 캐피털 u의 dy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여기서 라운드 y의 라운드 0부터 인피니티까지 u 마이너스 캐피털 u의 v를 곱한 놈을 y로 적분하는 놈이고, 이 놈은 자, 로분의 1 0부터 인피니티까지 라운드 타우 라운드 y dy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식들을 한번 잘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요 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을 살펴보면, 자, y로 적분한 다음에 y로 다시 미분을 했죠. y로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국에 살아남는 놈은 결국에 살아남는 놈은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으니까 이 위에 끝값의 차이만으로 표현이 될 테고, 무한대에서는 이 값이 0이 되고, 그죠? 끝값 빼기 처음 값이 되니까 이 안쪽에 y에서 무한대가 되고, 바닥면에서는 u 값은 그대로 살아 있을 거고, 그죠? u 값은 그대로 살아 있을 거고, v 방향, 그래서 바닥면의 속도가 만약에 바닥면에서 인젝션이 있어가지고 유동이 분출돼가지고 뭐 어떤 속도가 있을 때 그 놈은 살아남게 되죠. 이 적분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놈은 미분한 놈을 적분했으니까 이 놈도 끝값만 살아남을 텐데 무한대선 0이고, 그죠? 안쪽에서는 바닥면에서는 슈어 스트레스니까 결국에 이 놈도 마이너스 로우분의 타우 월이 될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항들을 정의해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타우분의 타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U 캐피탈 U라는 놈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그죠? Y에 대한 적분이니까. U로 빠져나오고 나면 1 마이너스 캐피탈 U분의 U가 되니까 이게 델타 스타가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여기서 라운드 X 라운드 x의 0부터 인피니티까지, 여기서 캐피탈 U는 U의 제곱을 빼내면 이건 U분의 U 1 마이너스 U분의 U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죠? 이 식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모멘텀 시크니스죠. 이놈이 세타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 식은 또 정의 그대로죠. 그죠? 마이너스 라운드 x 라운드 u가 있고 u 밖으로 빼내고 여기에 델타 스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안쪽에 캐피탈 U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U 제곱으로 양변을 다 나누어 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양쪽에 어차피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이놈은 로유 제곱분의 타우 월이 되고요. 이놈이 2분의 CF가 되죠.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이놈은 U 제곱분의 1 라운드 T 라운드 캐피탈 U 델타 스타가 되고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U 제곱분의 1 라운드 X 라운드 U 제곱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U분의 1 그죠? U분의 1이 아니고 U분의 델타 스타가 되고 여기에 라운드 X 라운드 U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 항이 플러스군요. 이 항이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여기엔 마이너스 캐피탈 U분의 VW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은 U 스퀘어 라운드 X 라운드 세타 더하기 세타 곱하기 라운드 X 라운드 U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U 스퀘어 분의 1 라운드 T 라운드 U 델타 스타 더하기 U 제곱은 사라지면 라운드 X 라운드 세타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U 제곱이라는 놈은 이 항을 풀어 써보면 2U의 라운드 U 라운드 X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U분의 2세타 라운드 U 라운드 X가 되고 U분의 델타 스타 라운드 U 라운드 X 마이너스 U분의 W가 되는 것이죠. 뭐 식은 여기에 포함을 시켰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대부분 문제를 스테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스테디 임퍼미어블이라는 게 이제 투과적이지 않은 비투과 즉 바닥면의 속도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V 방향으로 포러스하지 않은 거죠. 임퍼미어블 월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라운드 T는 0이 되고 VW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써보면 2분의 CF는 세타랑 U, 세타 U 모두 X방향의 함수니까 이제 D로 쓸 수가 있죠. D 세타 DX가 되고 더하기 여기에서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2 플러스 H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캐피털 U 분의 세타가 되고 DU DX가 될 겁니다. 이것이 매우 유명한 식이 되는 거죠. 이제 결국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타의 분포 그리고 경계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경계층 바깥에 속도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U의 속도 분포가 X 방향 어떻게 바뀌는지 알면 DU, DX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캐피털 U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이 경계층의 어떤 프로파일을 알아가지고 프로파일을 알아서 세타랑 H라는 게 결국엔 델타 스타 하는 거죠. 그죠? 프로파일을 알아가지고 세타랑 H를 알면 결과적으로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X 방향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블라지우스 솔루션에서 CF를
찾아봤습니다. 그죠? CF가 레이놀즈 수의 함수였습니다. REX.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익스플리시트한 솔루션을 알 수 있었는데 이거의 대전제는 뭐냐면 어, 라운드 U, 라운드 X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 X 방향으로 어떤 그 압력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어널리틱한 솔루션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식의 의미는 뭡니까? 라운드 U, 라운드 X가 0이 아닌 경우 이 말은 어, 압력 구배가 0이 아닌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 압력 구배를 알면 그에 따라 CF, 스킨 프릭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책에 그림 4.4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피겨 4.4가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그림 블라지우스 솔루션으로부터 테이블 그림 4.4가 아니고 책의 테이블 4.4를 보면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압력 구배가 있어요. 블라지우스 솔루션들을 해당되는 값들을 쭉 구했을 때 델타 스타 뭐 세타 뭐 이런 것들을 쭉 구했고 쉐입 팩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2, 2 뭐 이런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쉐입 팩터는 항상 1보다 크고 레미나 플로일 경우에 H는 2.0의 값을 가지면 이때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즉 뭐 이런 정체점 속도가 0인 지점 그런 지점에서는 H 값이 이론적으로 2.0의 값을 가지게 되고 또 H는 3.5 여기는 어디냐면 separation 즉 유동이 박리가 압력 구배에 의해서 유동이 박리가 일어나는 곳에서 쉐입 팩터는 약 3.5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압력 구배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식을 마지막 그 common integration relation을 살펴보면 자 h는 1보다 큰 양의 값을 가지니까 이 값은 항상 파지티브한 값을 가지겠죠. 그죠? 파지티브한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식에서부터 라운드 du dx가 양수라면 이게 스킨 프릭션이 그 증가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du dx가 양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dp dx는 음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즉 x 방향으로 이 경계층 바깥에 유동이 가속된다는 것은 압력은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베르누이케이션 원리상으로 보면. 그죠? 즉 밖으로 갈수록
압력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앞으로 갈수록 이제 favorable pressure gradient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뒤에 있는 값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d세타 dx, d세타 dx는 대체로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세트가 존재하게 되고, 어, 어, 그래서 음의 값을 가진다기보다는 이 값들이 항상 대부분 양의 값을 가지니까 스킨 프릭션은 대체로 양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세퍼레이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물론 세타 dx의 부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 그런데 라운드 u, 라운드 x가 음의 값을 가진다. 어? 이 얘기는 dp dx가 양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고, 갈수록 압력이 커지니까 모멘텀을 점점 압력을 극복하는 데 써야 되는 거죠.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유동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는 adverse pressure gradient, 즉 역압력 구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음수라는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 CF가 0보다 작은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CF가 스킨 프릭션이 0보다 작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속도 분포가 이와 같이 일반적인 어떤 경계층의 분포를 가진다면 스킨 프릭션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계층에 박리가 일어나가지고 유동의 속도 분포가 이런 형태로 되었을 때 이 위쪽은 양의 값을 가지는데 일부 구간에서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가 반대니까 스킨 프릭션이 0보다 작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 스킨 프릭션이 0이 되는 이 중간에 어느 지점이 세퍼레이션 포인트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 지점에서는 속도 프로파일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유동의 y 방향 속도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추적해 낼 수가 있고, 어, 음, 그래서 뭐 물론 딱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유동이 압력 구배가 존재할 경우에 유동의 모양이 더 이상 블라지우스 솔루션의 모양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블라지우스 솔루션이 아닌 모양을 가지게 되니까 세타도 바뀔 거고 쉐입 팩터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어떻게 될지 그거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스킨 프릭션이 낮아지는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이 압력 구배로 인한 adverse pressure gradient, 역압력 구배가 생겨 있을 때 이 스킨 프릭션이 음으로 전환하면서 세퍼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쉐입 팩터 값은 터뷸런트 플로우일 경우에는 약 1.2 정도부터 2.5 정도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비율, 즉 압력 구배의 영향성은 사실에 해당되는 계수가 쉐입 팩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그런 압력 구배가 쉐입 팩터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X 포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익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X 포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를 하냐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에서부터 예를 들어 블라지우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 델타 스타 같은 걸 찾을 수가 있죠. 게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델타 스타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그만큼을 경계층으로 인한 두께, 영향을 이제 평균 속도 입장에서 환산한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스타만큼이 결과적으로 두꺼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두께만큼이 델타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스타를 반영해서 이 두께를 이렇게 일정하게 바꾸게 되고, 두꺼워졌다 치겠습니다. 두께를 반영하게 되고, 그러면 이 델타 스타만큼이 반영된 요 형상 바깥쪽은 우리가 인비시드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특정 익형에 대해서 우리가 인비시드라고 가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역학 같은 데서 배운 볼텍스 패널 메소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CFD를 푸는데 이 CFD는 오일러 방정식에 대해서 자, CFD를 볼텍스 패널은 기본적으로 인비시드 인컴프레서블입니다. 근데 오일러 방정식은 인비시드 점성을 생각하진 않지만 컴프레서빌리티 압축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볼텍스 패널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뭐 X포일 같은 데서는 볼텍스 패널 같은 기법이 사용이 되고, 이 X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이건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MSys라고 근본은 같은 코드인데 이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MSys 코드는 기본적으로 이 경계층 바깥 경틀 풀 때 오일러 방정식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 압축성 효과를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X포일은 마하 0.5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압축성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텍스 패널을 풀 때 인비시드 인컴프레서블 솔루션은 이런 걸 풀죠. 라운드 P는 제로. 그죠? 라플라스 방정식을 풉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CL은 뭐 2파이 알파 이런 결과를 얻죠.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컴프레서블 솔루션으로 와도 우리가 이 방정식을 약간 변환해 가지고 다른 공간으로 변환해서 솔루션을 구해보면 CL은 루트 1-m 인피니티 제곱분의 2파이 알파 뭐 이런 걸 얻을 수 있죠. 그죠? CP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X포일에는 이런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압축성 효과를 그 결과에서부터 반영을 하는 것인데 반영을 해서 솔루션이 압축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막상 푸는 것은 볼텍스 패널 같은 방법인 거죠. 자, 이런 고민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MSys 뭐 이런 코드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우리가 뭘 얻게 됩니까? 압력의 분포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압력의 분포를 안다는 것은 베르노이 이퀘이션에서부터 속도의 분포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익형 위에 있는 이 경계층이 이렇게 익형이 있고 이 경계층이 있을 때 이 바깥쪽에 UX의 분포를 안다는 것이죠. 그죠? 자, UX의 분포를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요 카만 인테그랄 릴레이션을 풀어주게 됩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하는 데서는 이제 뭐 이론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있고 또는 수치적으로 풀 수도 있죠. 그죠? 수치적으로 요러고 이걸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걸 풀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바깥쪽의 속도 분포와 바닥면의 속도는 0이라는 경계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속도 분포 자체를 이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x, y의 함수로 속도 분포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을 이렇게 조각 내 가지고 CFD 풀듯이 솔루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u, x, y를 알게 되고 이걸 y 방향으로 적분하면 델타 스타를 알게 되고 그죠? 세타를 알게 되겠죠. 세타를 알면 쉐입 팩터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카만 인테그럴 릴레이션에서 2분의 CF는 d 세타 dx를 알고 2 플러스 h u분의 세타 du dx. 자, 이걸 여기서부터 계산된 이 쉐입 팩터를 이용해서 놓은 값이 되고 다 계산이 될 수 있죠. 그럼 이로부터 스킨 프릭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박리 유동이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솔루션 상에서 이 스킨 프릭션이 음수의 값을 가지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잘 안 맞기 때문에 CF가 0보다 작으면 그냥 CF는 0이다. 뭐 이렇게 이런 뭐 약간의 트릭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익형 위에서의 어떤 마찰 계수의 분포 이런 것들을 쭉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압력 분포는 어차피 요 볼텍스 패널이나 CFD에서 구한 요 압력 분포가 결국 바닥면의 압력 분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압력의 분포를 알고 마찰 계수의 분포를 아니까 결국 이 적분하면 리프트, 드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그런 실용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만 인테그럴 릴레이션은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고 많은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카만 인테그럴 릴레이션을 푸는 이론적으로 푸는 몇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